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남,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 대학 진학을 위해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속칭 촌뜨기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알고 보니 대학 동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땐 이미 나도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뒤여서 촌티는 다 벗은 뒤였지만 남편이 나한테 촌에서 왔다고 놀리거나 깔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고향에 가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다고 하면 부럽다고 했다. 결혼 얘기가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여행도 할 겸 고향에 데리고 갔는데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강에서 바다에서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어려서 내가 친구들과 뛰어놀던 산으로 데리고 가자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열심히 모험을 즐겼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호감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도시에서 자라고 세련된 여자와 결혼하길 원했던 모양이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집이 어디냐고 묻길래 시골이라고 대답하자 정색을 하고 싫은 티를 냈다.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남보다 못했다. 남들은 시어머니랑 쇼핑도 한다던데 난 그런 건 꿈도 못 꾼다.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나한테 왜 그러냐고 몇 번 따지기도 하고 정식으로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다. 이제는 남편도 시어머니하고 안 보는 게 최상이라고 할 정도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뭘 보냈다면서 좀 와보라고 했다. 다른 일이라면 못 간다고 핑계라도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걸린 일인데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시댁으로 향했다. 결혼하고 인사드리러 간 뒤로는 시댁에 가지도 않았고 더구나 혼자라니 걱정과 불안의 도가니였다. 먼저 집에 전화해서 시댁에 뭘 보냈냐고 물어봤는데 밭에서 갔다 온 신선한 야채를 보냈다고 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농가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를 기르고 있었다. 물론 나한테도 항상 보내주시기 때문에 나는 슈퍼에 가서 야채를 사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남편도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야채는 슈퍼에서 산 거랑 맛이 틀리다면서 맛있게 잘 먹었고 싫어하던 야채도 이젠 가리지 않는다. 엄마가 야채를 보낸 것 때문에 호출받은 거라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내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나한테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 너희 집에서 지저분한 야채를 보내와서 불렀다. 흙투성이에 뭐에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으니까 네가 가져다 처분해. 그리고 이왕 왔으니까 슈퍼 가서 깨끗한 야채 좀 사다 놓고 가라. 시어머니의 말에 심하게 상처받고 야채 박스를 찾으러 갔더니 야채는 멍멍이 집 옆에 멍멍이 변을 모아두는 곳에 비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가 보낸 상자가 버려져 있었다. 박스 안에는 엄마가 쓴 손편지가 들어있는 채였다. 보아하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 것 같았다. 엄마 야채를 건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와서는 너 지금 뭐하니? 설마 손으로 개똥을 만지려던 건 아니지? 촌에서 자라서 냄새나는 여자한테 난 내 욕실 내줄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참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다. 그 다음 나는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한 후 슈퍼도 물론 안 갔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도착한 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분노와 슬픔이 마구 엉켜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 토로했다. 아직 화도 덜 풀렸고 집에 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끊었다. 남편도 안 그래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다면서 나한테 슈퍼에 심부름을 시켰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서 화가 나서 전화가 왔었다고 했다. 남편은 일단 시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갈 테니까 집에서 천천히 얘기하자면서 기다리라고 했다. 남편은 퇴근 후 시댁에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는 잔뜩 뿔이 나서 며느리가 인사도 없이 어디 그냥 가버리냐면서 화를 냈다는데 멍멍이 집 옆에 버려져 있는 야채들을 본 후 개만도 못하시네요 라고 하고 와버렸다고 말했다. 남편은 나한테 무릎을 꿇더니 장인 장모님이 힘들게 키우신 야채를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다니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어 라고 대신 사과했다. 마음 같아서는 야채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개똥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나도 눈으로 본 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도 분노로 들끓었지만 사실 아직 남편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 아까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나와버렸지만 나오기 전에 내가 왜 그랬는지 시댁 창고에서 본드를 발견했고 그걸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본드로 욕조 마개를 꽉 붙여놓고 왔다. 남편이 너무 분노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차마 못 꺼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샤워하고 나온 후에 욕조 마개 얘기를 해줬다. 그러자 남편이 빵 터졌고 자기 나이스! 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처음으로 해준 말이 있었는데 자기는 시아버지하고만 혈연관계가 있다고 했다. 실은 시어머니는 계모였고 어려서부터 차갑고 정이 없었다고 했다. 엄마 정없이 자란 남편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에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써주셨다고 했다. 그러자 인류대 들어갈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들 바보인 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남편은 좋은 대학에 붙어서 자랑거리가 됐다. 그런데 데리고 온 여자가 촌에서 살던 여자라고 하니 나도 싫고 우리 부모님도 싫고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았다. 인류 대학을 나와 인류 기업에 취직해서 30대까지 승승장구한 남편은 지금은 주임이지만 내년엔 과장으로 승진도 확정된 상태이다. 시어머니는 내심 회사 중역 딸 정도는 돼야 남편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하긴 학벌에 직장에 외모까지 삼박자를 다 갖춘 남편이라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었다고 본다. 솔직히 남편이 다른 여자 다 놔두고 왜 나를 선택했는지 다른 누구보다 내가 제일 그것이 알고 싶다.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시간상 분명히 욕실 문제일 거라고 직감했고 역시나 그랬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분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럼 자업자득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다음 우리는 시어머니를 착신거부했다. 대략 짐작하건대 시어머니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한 후 마개를 열고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자 마개가 떨어질 생각을 안 했을 거다. 결국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맡겼는데 튼튼하게 붙여놓은 만큼 떼는데도 꽤나 비용이 든 모양이었다. 앞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왜 이런 거냐며 화를 냈다는데 야채 얘기를 하면서 맥락을 얘기하자 시아버지가 더 화를 내셨다고 한다. 시아버지도 농촌 출신이셨고 예전엔 할아버님도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가 말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아는 분이라 그만큼 분노도 컸다. 시아버지는 따로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미안하다며 직접 사과하셨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벌을 줄 생각이시라길래 무슨 생각이실까 했는데 근처 공동농장에서 땅을 빌려서 어머님한테 야채를 직접 기르게 할 거라고 하셨다. 도시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강제로 끌려서 밭에 들어갔고 땅 일구고 잡초 뽑고 날마다 물 주고 하는 일을 모두 혼자서 땀 흘리고 흙 묻히며 해야 했다. 지금껏 손에 흙 한번 묻혀본 적 없는 시어머니는 농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부탁인데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못하겠어. 벌레 천지에 더워서 열사병 걸리기 직전이야. 허리 아프고 나 정말 못해. 앞으로 너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 절대 무시 안 할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오직 급하면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까지 했겠냐마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용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머님이 기르신 야채 꼭 먹어보고 싶거든요. 힘내세요. 파이팅! 아버님한테도 어머님 응원한다고 연락드려 놓을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울먹거리면서 돌아갔다. 그 후 나는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고 싶은 야채 리스트를 보냈는데 시아버지가 걱정 말라며 답장을 보내오셨다. 시아버지도 어려서 배운 농사의 기본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고 벌써부터 수확이 기대된다. 야채는 1년 내내 종류를 바꾸면서 키울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계절별로 시어머니한테 주문할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